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꼽아주신 키워드는 2022년 첫 양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말 사이에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주 약세인데요. 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주식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 램리서치가 마이너스 4.7%, 엔비디아와 AMD가 마이너스 3% 이상 빠졌고요. 한 종목 빼놓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은 모두 빠졌는데 그나마 덜 빠진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3%, 덜 빠진 축에 속합니다. 네. 대형 기술주는 애플만 강보합이고 나머지 대부분 약세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3% 넘게 하락했고 넷플릭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그 아까 이제 뭐 철강주를 비롯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위 이제 위드 코로나주 뭐 그 크루즈사 카니발이 4% 올랐고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4%, 2차 전지 소재주인 알베말은 1% 올랐고요. 반면에 로블록스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 약세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96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8% 터치를 했는데 뭐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볼 때도 코로나 이전 금리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인데 고용지표 좀 해설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실업률 봐라 얼마나 고용시장 좋냐 이렇게 떠드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죠. 이제 취업자 수가 줄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인난, 구직난. 그러니까 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구인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를 구직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네.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 실업자들. 자발적 실업자들은 현재 그 아까 3.9%라고 얘기한 이게 U3 실업률이거든요. 여기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또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플레이션이 올해를 주도하는 키워드임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들도 그렇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 줄어들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자명합니다. 그러면 상저하고의 패턴을 희망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동네 보겠습니다. 우리 수급 특징주 최근 특히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 쪽 보면 정말 확실히 경기 민감주에 굴뚝들. 대거 그렇죠.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리고 기관은 대체적으로 종목을 매수했고 금요일에 보더라도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덱스를 매수하고 좀 이런 확연히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 이틀 연속 수급이 확 좋아지는 종목이 기아, S오일 이런 종목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에 수급이 상당히 좀 좋게 보였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 상황인데 네. 이녹수 첨단 소재 정도만 쌍끌이 매수세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대장주는 농심을 다시 한번 들고 왔어요. 라면. 예전에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10% 안되게 지금 올라있는 가격인데 쭉 네. 횡보했어요. 횡보하다가 다시 좀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12월 이후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일본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주봉 보면은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회사 이제 들려온 소식 중에서 저는 이런 회사를 참 좋게 보는데 직원들 돈 주는 회사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 뉴스가 나온 게 실적 잘 잡히니까 전 직원 100% 상여금 지급했다. 이게 금요일날 뉴스로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눈에 똑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4분기 실적은 좋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업일수도 늘어났지만 8월 달에 라면 가격 인상했는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4분기에는 온기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수출 잘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한국 라면 수출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쪽도 이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이 됐고 시장이 가격이 인상되면은 점유율이 줄어들면은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스낵 제품 가격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밀가루 가격입니다. 근데 가격 인상했는데 밀가루 가격 떨어지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밀가루 가격 추이를, 소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12월 달에 확 올랐다가 12월 달에 부터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고, 대개 이제 아이비들의 컨센서스도 그 소매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변수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 이게 좀 심각해지고 진짜로 뭐 무력 상황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소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리스크는 있는데 전체적인 아이비의 전망은 소매 가격은 올해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들이 사실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서 네, 사실은 맞습니다. 러시아도 눈치를 좀 보기는 할 텐데 이 상황들 지켜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수급 방향을 좀 저도 추적을 해봤는데 올 들어서 연기금이 작년에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네. 작년에 못 갔던 종목을 사더라고요. 이제 그 철강이나 이렇게 중후장대만 전 집중해서 봤는데 농심을 많이 샀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연기금은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요. 연말에 사고 연초에 사고 이런 데 얘기는 포트폴리오에 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요 시점에서는 연기금이 어떤 종목 연속으로 사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급 대장주 농심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양봉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목요일까지 정말 징하다 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너무했어요. 해대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도 이제 금요일날 정신없이 막 저희 그 방송도 굉장히 압축해서 하고 삼성전자 이제 그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결정타가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이 시장을 견인을 했고, 특히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는 D램이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부터 돌아설 것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그 포인트고요. 이 부분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금요일날 올라간 게 올 들어 처음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계속 못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을까? 사실 제일 들빠졌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연간으로 한번 좀 따져봤더니 며칠 안 되지만 지난 일주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 넘게 올랐어요. 한 주 동안에. 근데 하이닉스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일봉을 제가 한번 캡처해야 했는데요. 이것도 팽팽히 엇갈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봉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보통 긴 음봉 나오고 열십자봉 나오고 긴 양봉 나오면 이거 이제 샛별형 패턴이라 그러는데 보통 바닥 패턴으로 보거든요. 네. 이 패턴 자체는 좋은데 지난주 흐름만 보더라도 지수 빠진 날 거래대금 늘고 지수 올라간 날 거래대금 줄고 전형적인 약세 흐름이고 저기 그 특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저 부분을 뚫어야지 국면 전환이 된다. 그래서 지수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 지난주에 이제 주체별 매매 흐름 살펴보면은 월화수목금 외국인은 계속 코스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더 징하게 금융투자는 계속 팔고 있어요.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배당 물량하고 이게 엮여서 나오는 물량인데 맥시멈 시기가 보통 만기예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사는 건 투심밖에 없고. 근데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개인만 사고요. 모든 주체가 고루고루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뭐 지수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 어려운 흐름에서 그럼 뭘 샀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코스피에서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이 뭘 샀는지 살펴보면은 진짜 개인들 산 종목들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샀는데 자 기관이 산 종목들 보세요. 포스코 이노베이션,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중공업 그 밑에가 현대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뭐 수급 흐름을 보면서 조선주 얘기하고 철강주 얘기하고 이러는 게 결국 이런 수급 흐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기관이 산 종목이.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파는데 그 매수 종목은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코스닥도 한번 좀 볼까요? 코스닥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3%가 넘어가요. 스튜디오 드래곤 빼놓고는 전부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 탑5 종목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네요. 예. 이게 수급의 억설인데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팔지만 그 와중에 기관이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일수록 더 기관 수급에 밀착해야 되는 뭐 근거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기관이 경기 민감주 사고 있다는 거는 현재 시계장의 무게 중심이
그 경기 민감주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조선, 화학, 철강주 네.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기관이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한 좀 가지만 더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정유주도 사고 있는데 정제 마진 좀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그 10월달에 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떨어졌다가 지금 6달러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유주 안에서는 그걸 뭘 봐야 돼요? SOE밖에 없죠, 뭐. SOE. 예. 대장주. 예, 맞습니다. SOE. 연관돼서 또 기억해보겠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